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심장 전기 전도계와 부정맥. 이것이 병리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심장 전기 전도계 및 부정맥의 원인을 얘기할 때 병리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은 이제 현미경을 보는 진단병리학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병리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부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게 1981년이면은 제가 전공 1년차 때 요맘때쯤 부검했던 케이스입니다. 저로서는 첫 번째 성인 부검이기도 했고 19살짜리 여학생이었는데 수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그러니까 QRS 컴플렉스는 정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atrial 레벨의 그 타키카디아가 있는 그런 상태죠. 그 환자를 부검을 하면서 관찰한 것이 여기 보는 것처럼 라이트 에이트리움에 예쁜 베지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스럼부스가 라이트 에이트리움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프트 벤트리클의 에이펙스 쪽에 이런 트롬부스가 있고,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트롬부스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스토리를 붙이느냐는 어떤 그 우리 패솔로지스트나 연구자 혹은 진료하는 의사가 붙이기 나름인 거죠. 이 환자는 결핵 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페리카디알 투버큘로시스가 있었고,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 당시에 부정맥이 있으니까 사이너스 노드에 어떤 결핵이 침범을 해서 사이너스 노드를 자극해서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를 일으켰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이너스 노드 있는 부분을 섹션을 넣어서 결핵 침범 여부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라이트 벤트리클이고 라이트 에이트리움이고 여기 에이트리얼 벤트리클 정션에 이런 패트가 들어있어서 전기적인 차단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트라이코스피드 밸브가 있고, 이렇게 섹션을 넣은 다음에 여기에서 섹션을 넣어서 결국 페리카디움에 결핵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사이너스 노드를 침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너스 노드에 결핵이 되면 타키카디아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거는 잘 모르는 것이죠. 주장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제 동기생이었던 우준이 내과 1년차 선생이 임상 의사 주치의였고, 거기에 이제 김용일 우리 교수님이 공저자고 있고 제 이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방 동결절을 침범한 결핵 증례 보고 해가지고 이 환자에서 결핵이 있었는데 결핵이 심장의 사이너스 노드 혹은 시노 HL 노드를 침범을 해서 그것 때문에 부정맥이 생겨서 사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서 논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로서의 그 부족한 지식이어서 우리가 뭐 이해는 하지만 옳은 판단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전 나름대로 그 사이너스 노드의 결핵이 침범이 되면은 부정맥이 생길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자, 사이너스 노드가 어디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그래서 이제 문헌을 찾아보고 해서 만든 것이 이런 이제 모델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화분 받침이죠. 화분 받침에 라이트 에이트리움의 모양을 잘 노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실크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빨래 집게로 이렇게 해서 노출을 하고 사진 찍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러 사람이 손 하나씩 대서 이렇게 당겨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여의치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었고,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그 빨판이죠. 빨판을 여기에 그 후크를 걸어서 잡아당긴 다음에 유리 위에서 딱딱 고정하면 요 비슷한 효과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 당시 저로서는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서 하나하나 이 아나토미들을 좀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히스톨로지를 하면서 여기에 사이너스 노드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
사이너스 노드는 SVC와 라이트 에이트리움이 만나는 곳에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곳이 SVC와 IVC 사이에는 사이너스 베나룸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사이너스 베너스스의 오리진에 SVC와 IVC 사이에 사이너스 베나룸이 있고 그 옆에 아펜디지가 있고 거기에 술쿠스 터미널리스가 있고 크리스타 터미널리스가 있고 이 정도 나가면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구조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사이너스 노드라는 것의 위치가 술쿠스 터미널리스에 있다. 그러면은 그 크기는 얼마 할까 등등을 찾기 위해서 요만큼을 파라핀 블록으로 만들어서 요거를 시리얼 섹션 해가지고 몇 번째 슬라이드에 사이너스 노드가 나오는지를 찾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로나리 여기 그 사이너스 노달 아트리라는 것이 있고 그 주변에 요것이 사이너스 노드입니다. 여기에 HR 마이오카디움이고 또 여기가 HR 마이오카디움이고 여기에 사이너스 노드가 있고 여기가 사이너스 베나룸이라는 구조인데 사이너스 베너스스 이것은 혈관 기원의 조직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거는 HR 마이오카디움이고 여기에는 스무스 머슬 티슈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자고 보면은 이제 요 세포 하나하나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생기고 여기에 그 사이너스 노드가 요만한데 어떻게 변할까 해서 마슨 트라이크론스테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성인 심장에서 보면은 패티 인필트레이션 때문에 사이너스 노드가 이렇게 애트로피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그 다음은 AV 노드를 봐야죠. AV 노드는 코로나리 사이너스 앞에 있다. 멤브라노 septum 뒤에 있다.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세탈리 플랫 위에 있다. 여기가 이제 AV 노드인데 이 AV 노드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잘라야 됩니다. 잘라서 야, AV 노드가 여기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혼자서 남들은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는데 저 혼자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V 노드고 그것이 히스번들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뚫고 벤트리클로 내려가는 이런 그 시퀀스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제가 석사 논문으로 이제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일렉트릭 피지올로지라는 것이 그렇게 거의 없다시피 해 있어서 EKG만 있지 그 인트라카디아 카테터를 이용한 일렉트릭 피지올로지는 그로부터 한 뭐 7, 8년 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 일렉트릭 피지올로지를 통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도 밝혀지고 또 복고 아나토미에 대한 복고 바람이 불어서 저 같은 사람이 과거에 했던 그런 연구들이 다시 재발견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식으로 의사로서 알아야 될 그 거를 좀 설명드리면 ATR 타키카디아가 있고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있겠죠. 그러니까 ATR 타키카디아는 Hum 레벨에서 박동수가 많아지는 건데 이것이 HR 피브릴레이션 그러니까 그냥 부르르르 떠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이거는 그 HR 그 비트의 카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뛰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정도로 부르르 떠는 거죠. 그 다음에 HR 플러터는 한 200번이나 300번 정도를 뛰는데 그 300번이 전부 벤트리클로 연결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벤트리클이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맥박은 그 HR 비트는 200 혹은 300이더라도 벤트리클라 비트는 2분의 1 혹은 3분의 1 3대 1로 컨덕션 되든지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벤트리큘러 페이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QRS 컴플렉스의 모양이 정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그 HR 그 아리스미아의 중요한 타입들입니다.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이건데 이것이 HR 피브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요 레프트 에이트리움에서 주로 생기는데 펄머나리 베인에서부터 생기면서 펄머나리 베인에서 트라이거링 액티비티가 생기면서 마이크로 리엔트리가 일어납니다. 요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여기서 부르르 떠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를 진단하는 방법은 카세터를 넣어서 일렉트리컬 매핑을 레프트 에이트리움을 해서 이 부정맥이 시작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라디오 프리퀀시로 애블레이션 하면은 되는 건데, 해보니까 빤하더라 이거예요. 펄모나리 베인이 항상 문제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느 쪽 펄모나리 베인인 수도 있지만 여기만 치료하면 나머지도 재발하니까 펄모나리 베인 4개를 모두 아이솔레이션 하는 것, 펄모나리 베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 PVI, 그것이 atrial fibrillation에서 스탠다드 치료 방법입니다. 아블레이션이라는 것은 그 atrial 마이오카디움이 나머지 에이트리움과 전도되지 않도록 스카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펄모나리 베인을 각각 동그랗게 이렇게 지지든지 아니면은 2개씩 묶어서 지지든지, 그러면은 대개 그 atrial fibrillation이 멈춥니다. 지금 뭐 심장을 멈춘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뛰는 심장에서 하는 프로시저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 세컨더리 라인을 긋고 그러는 건데, 요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그 방법이고, 요것은 좀 요즘에 이제 개선된 방법인데, 특정 회사에서만 이러한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광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크라이오 아블레이션이라고 해서 풍선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펄모나리 베인 입구에다가 풍선을 넣은 다음에 요 풍선을 확 부풀리면은 요 컨택트 에어리어가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살짝 집어넣어서 얼려서 이제 아블레이션 하면은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로 톡톡톡톡톡톡 치듯이 해서 이거를 다 지져야 되는 것을 한순간에 해버리니까 훨씬 좋은 것이죠. 이러한 것이 atrial fibrillation이라는 병이고, atrial flutter라는 병은 200번 혹은 300번으로서 이거는 atrial beat가 좀 모양을 갖추어서 P웨이브가 몇 개인지 그걸 셀 수가 있는데, 그때는 아까 이제 마이크로 리엔트리에 비해서 여기서는 마크로 리엔트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너스 노드에서 시작은 했지만 이쪽으로 와서 되먹이기가 일어나면서 이 안에서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사이너스 노드의 그 시작은 1분에 뭐 80번, 100번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자꾸 되먹이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200번 혹은 300번의 HR 비트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거의 치료는 요 되먹이기 서클을 끊어주는 겁니다. 여기를 끊어주면 되는데, 여기라는 것은 어디냐면 IVC부터 트라이코스피드 밸브까지 건너가는 그 언저리, 요 길목을 차단해주면 요 마크로 리엔트리의 서큐트가 끊어지면서 200번, 300번 뛰던 HR 비트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프로시저가 또 일어납니다. 그거는 순전히 아나토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라이트 에이트리움을 열고 들여다보는 건데, 여기 트라이코스피드 밸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IVC 오프닝으로 카세터가 들어가서 이 카세터가 여기서 긁으면서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렇게 지지면서 여기까지 오는 것, 이것이 그 CT, 케이보 트라이커스피드 이스스무스를 아블레이션하는 그런 프로시저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고, 이 서큐트의 모양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런 궁금증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펄모나리 베인 아이솔레이션이나 케이버 트라이코스피드 이스무스에 대한 이 애블레이션 프로시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궁금증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자꾸 이제 유혹하고 부르고 요청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초대받아서 가면은 이런 거를 이제 강의합니다. 참 그 심장이 제가 볼 때는 예쁜데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라이트 에이트리움 쪽에서 본 이제 라이트 에이트리움이고, 라이트 벤트리클이고, 어센딩 에어리타고, 요 화살표 있는 것이 그 페리카디움이 덮여 있던 부분입니다. 페리카디움을 열고 여기까지 이렇게 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건 혈관이잖아요. 요거는 에이트리움이고, 그 경계선, 요 선이 보이잖아요. 요 선이 술쿠스 터미널리스고 여기에 사이너스 노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수술할 때 어떤 혹은 무슨 시술을 할 때 이 부분을 피해야 되면 피해야 되고 이 부분을 망가뜨리고 싶으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찝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구체적인 아나토미가 필요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을 봐야 되는데 이쪽은 이제 레프트 사이드죠. 레프트 펄머너리 베인, 레프트 어퍼 펄머너리 베인, 레프트 로어 펄머너리 베인이 레프트 에이트리움으로 들어오고 레프트 아펜디지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펄머너리 아트리입니다. 레프트 펄머너리 아트리, 라이트 펄머너리 아트리고 어센딩 에올타. 이제 이런 여기에 코로나리 사이너스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학생 때 다 배운 이야기고 부검을 할 때도 이러네 하고서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실제 그 시술하는 사람이나 어떤 그 질환이 생긴 경우를 따졌다 보면 여기서 하나하나 이름이 붙고 어떤 스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는 요 뭐가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 이제 리가먼트 오브 마셜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퍼시스턴트 랩트 SVC가 내려오는 길인데 그 퍼시스트하지 않고 그것이 리가먼트로 바뀐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연결되는 스트럭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분야 역시 관심을 갖다 보면 하나하나 어떤 의미가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여기 이제 아까 같은 건데 조금 더 라테랄 뷰죠. 라이트 에이트리얼 아펜디지 모양이 보이는데 겉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주름살이는 팩티네이트 머슬 모양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가 사이너스 베나룸이라고 해서 사이너스 베노수스 기원의 티슈고 이것은 SVC가 연결되는 부분부터 라이트 에이트리움의 라이트 라테랄 월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IVC가 있고 여기에 사이너스 노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길이는 성인에서 한 1cm 정도 되고 폭은 한 0.5 내지 0.7cm 정도 되는 꽤 큰 스트럭처가 여기 사이너스 노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쪽에서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까 하다가 실리콘 캐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심장 챔버 안에다가 실리콘을 집어넣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뭔가 튀어나왔잖아요. 크리스타 터미널리스고 크리스타 터미널리스를 머리 빗의 손잡이라고 보면 머리 빗의 빗살이 이렇게 쭉쭉쭉 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팩티네이트 머슬이고 크리스타고 여기는 혈관 있는 부분으로 그런 팩티네이트 머슬이 없습니다. 이런 스트럭처들 이런 걸 자세히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너스 노드에서 AV 노드로 일단 전기가 가야 되는데 거기에 컨덕션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심전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EKG를 보면 심장에는 3개의 인터노달 트랙트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이너스 노드에서 AV 노드까지 그게 어디 있는데 모르지만 있어 어딘가에 있어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걸로 있지 않고서는 안 돼. 그러는데 실제로 아나토미스트가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은 그런 트랙은 없다. 있는 것은 머슬 번들의 어떤 그 그룹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룹을 형성하는지가 중요하고 뭔가 마크로 리엔트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 마크로 리엔트리가 어떤 채널을 잘라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찾는 겁니다. 레프트 에이트리움, 펄모나리 베인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펄모나리 베인, 레프트 에이트리움을 이제 비너스 컴포넌트라는 말을 쓰는데 뭐냐면 아펜디지가 아닌 부분을 비너스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펜디지나 라이트 에이트리움 캐비티 같은 데는 팩티네이트 머슬이 있는 머스큘러 스트럭처고 나머지 이 부분 이 스무스 월드 파트는 펄모나리 베인 4개가 들어온 부분으로서 이 안쪽은 스무스합니다. 이걸 캐스트해봐도 안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원래 심장이 아니라 펄모나리 베인들이 만난 부분이 레프트 에이트리움으로 흡수된 겁니다. 그래서 레프트 에이트리얼 아펜디지 프로퍼는 이 아펜디지 이 부분만이고 나머지는 전부 혈관 기원의 조직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마요카디움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HL 마요카디움이 있는데
그 엔도카디움이 두껍고 그 모양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코로나리 사이너스가 레프트 에이트리움과 레프트 벤트리클 사이에 있죠. 그래서 이 레프트 에이트리움을 그 애블레이션 하는 것이 카디올로지스트가 하는 거의 뭐 반 이상이 다 이 환자들이에요. atrial fibrillation 환자를 레프트 에이트리얼 월을 아블레이션해서 이 피브릴레이션을 멈추게 하는 것. 그래서 그 atrial fibrillation이나 atrial flutter를 치료하는 것은 일단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힘드니까 치료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안에 그 피브릴레이션 되면은 스럼부스가 자꾸 생깁니다. 스럼부스가 생기면 레프트 에이트리얼 스럼부스는 시스테믹 엠볼리제이션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 레프트 에이트리얼 스럼부스가 세레브로바스큘라 액시던트 CVA를 일으키는 원인의 4분의 1 정도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CVA 환자 보면은 많은 수가 atrial fibrillation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atrial fibrillation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나토미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해야 되는 이유가 내과 의사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보고 시술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곳에 카세트만 집어넣고서 더듬듯이 이제 그게 위쪽인지 앞인지 아래인지 뭐 뒤인지 그거를 모르면서 이거를 시술해서 여기를 예쁘게 그 아블레이션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심방 세동 환자의 CT를 가지고 3D 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3D 프린팅해서 어떤 레프트 에이트리얼 아나토미의 그 다양성, 모양들이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주는 제가 이제 모델링하고 제가 만든 실제 환자들의 케이스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러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프트 에이트리움은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펄모나리 베인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뒤에서 봤으니까 right upper, right lower, left upper, left lower 펄모나리 베인들이 들어오는구나. 그런 것 등등을 보면서 이런 모델들을 좀 더 잘 숙지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구멍을 다 차단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들이 좀 더 개선하고 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잘 치료가 되겠죠. 그런 노력들입니다.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을 지진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참 힘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부검 심장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펄모나리 베인 오리피스를 이렇게 금을 그어서 이렇게 지지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문을 하는데 이거를 보지도 않고 그냥 뭐 이미지만 가지고 이런 시술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힘들다는 얘기는 그 어떤 시술자 디펜던시가 크다는 얘기죠.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 요거를 깨끗하게 아이솔레이션해서 펄모나리 베인에서 생기는 트라이거링 액티비티가 나머지 에이티움으로 넘어오지 않아서 피브릴레이션이 멈추는데 조금 덜 잘하는 사람이 하게 되면 요거 한두 개를 빼먹으면 여기서 생긴 것이 확실하게 넘어오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넘어와서 나중에 재발할 위험이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대만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대만에 외국 가도 실제 심장을 이용한 강의를 해야지 그들이 좋아합니다. 대만에는 저 같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현지 의과대학의 도움을 받아서 부검 심장을 다량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만 심장내과 부정맥 하는 의사들 교육도 하면서 마침 이런 제가 그 샘플들이 좋아서 사진을 찍은 건데 아까 그 세 가지 트랙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터노달 트랙. 사이너스 노드는 크리스타 터미널리스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이너스 노드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AV 노드까지 오는 길을 여기서 그려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가 여기 하나 쫙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고속도로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오는 거 고속도로고 세 번째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고속도로가 있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실제 스페시멘에서 그 고속도로가 어디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전부 다 그 막연하게 그 모식도로만 그리지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3차원적인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이 스페시멘도 어베일러블 해야 되고 또 스페시멘이 다양하게 어베일러블 해야 되고 등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러한 것을 만들면은 그 다음에 시술을 할 때 케이보 트라이커스피드 이스무스를 아까 아블레이션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사실 이게 트라이커스피드고 여기에 IVC니까 여기에 있는 그 유스타키안 밸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그냥 적당히 해서 되면은 다행이지만 적당히 해서 되면은 재발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하는 게 정답인데 여기에 이렇게 밸브가 있어서 여기가 온폭 패여 있습니다. 여기는 깊숙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또 여기는 또 벽이 얇아요. 그러니까 그 얇은 부분은 에너지를 강하게 주면은 터지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요거를 끊고 요거를 끊고 사실 여기는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끊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나토미에서도 가르치진 않지만 바하만스 번들이라는 게 있어요. 바하만스 번들은 그 라이트 에이트리움과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안쪽으로 이게 여기 에올타고 풀모나리 트렁크인데 앞에서 봤을 때 에올타 풀모나리 트렁크를 이제 앞으로 제친 다음에 이제 그 에이트리움의 그 앞쪽 벽이죠. 여기에 이렇게 다이섹션해 보면은 머슬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것만 봤지 이 지나가는 머슬이 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또 몰라요. 그래서 바하만스 번들이 이렇게 그리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결국 여기 있는 사이너스 노드로부터 와서 T자를 형성하는 게 바하만스 번들이다. 여기서 결국 이것이 있는 이유는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도 가고 일로도 가기 위해서니까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이쪽 벽만 보면은 그냥 그 리니어한 그 머스큘러 스트럭처만 보이게 되고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3D 프린팅한 심장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줘 가면서 이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칠을 해서 메이저 머슬 번들인 라이트 에이트리움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사이너스 노드가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했고요. 사이너스 노드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까 메이저 번들은 크리스타 터미널리스가 있고 여기서 빗살이 지나가고 요 뒤쪽으로 내려가서 또 앞쪽으로 내려와서 AB 노드를 통해서 가고 레프트 에이트리움을 가고 이러한 아나토미를 이제 그리는데 이걸 해보면 사실 사람마다 또 나이에 따라서 이쪽이 좀 애트로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이트럴 septum, 정션 그루브 이것도 사실 그 부정맥 환자에서 다양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심장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에이트리움을 모두 떼어낸 겁니다. 레프트 에이트리움을 떼어냈고 라이트 에이트리움을 떼어냈고 코로나리 사이너스의 그 벽을 한 반 열었고 에올타, 폴모나리 트렁크 그러니까 벤트리클만 남기고 그 다음에 카디악 베이스로부터 본 거고 이거는 떼어낸 카디악 베이스를 벤트리클 쪽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HR 월과 라이트 에이트리움과 레프트 에이트리움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 분석하려면 결국 히스톨로직 섹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 요점은 뭐냐면 요 포사 오발리스의 요 멤브레인은 싱글 레이어로 된 머스큘러 스트럭처의 양쪽에 두꺼운 엔도카즘이 있는 것이고 가운데는 이 바깥쪽은 더블 레이어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레이어로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라이트 에이트리움 쪽,
레프트 에이트리움 쪽 해서 요 사이가 스페이스가 생깁니다. 스플리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라이트 에이트리얼 월이 있고 레프트 에이트리얼 월이 그 사이에 있는 패티 인터포지션에 의해서 구분된다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베이스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이섹션 해보면은 이렇게 라이트 에이트리움과 레프트 에이트리움의 뒤쪽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마이오카디움을 자르지 않고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혈관이 넘어가면, 이런 걸 이제 워터스톤 그루브라고 하는데, 워터스톤 그루브는 흉부외과에서 수술할 때도 이용하고, 요거를 스플리팅한 다음에 어떤 그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자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런 워터스톤 그루브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으로 와서 이 워터스톤 그루브가 아까 이 바하만스 번들이 이제 어떻게, 여기 바하만스 번들이고 레프트 에이트리얼 아펜디지, 라이트 아펜디지, 여기 에올타, 바하만스 번들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리 사이너스라는 것도 이렇게 생겼는데, 코로나리 사이너스에도 마이오카디움이 덮여 있습니다. 마이오카디움이 덮여 있고, 덮여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테이퍼링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표현하는 것은 변방에 있는 어떤 그 불순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 이 조선시대의 어떤 그 여진족이나 그런 쪽이 창궐이 가능했던 것은 중앙집권적인 체제 하에서 어떤 그 컨트롤 파워가 미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부정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리 사이너스의 끝부분, 여기는 이제 결국 머슬이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 또 폴모나리 베인도 마찬가지죠. 레프트 에이트리움에 있는 머슬이 폴모나리 베인으로 되면서 카디악 머슬이 없어지는 부분으로 가면, 이 몇 개 남아있는 그런 세포들이 중앙 집권적 컨트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부정맥이 생긴다. 만약에 여기서 부정맥이 생기면은 이 코로나리 사이너스 오리피스를 애블레이션 하면 됩니다. 여기를 라디오 페리콘스를 지지게 되면 여기서 무슨 폭동이 일어나더라도 심장으로 전파가 되지 않아서 부정맥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너스 노드로 가는 혈관의 아나토미, 그것도 이제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 심장 하나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지식들이, 여기에 레프트 서컴플렉스 아트리, 레프트 한드리 디센딩 코로나리 아트리인데, 여기서 뒤로 나가는 사이너스 노드 아트리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이 이제 찾으면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HLR 아나토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에 머슬이 있고 어디에 혈관이 그 머슬이 없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고, 이제 그런 아나토미를 설명하자고 드니까 이런 용어가 필요해지는 것이고, 이 머슬 번들의 그 두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바하만스 번들이나 뭐 워터스톤 그루브에 있는 머스큘러 컨택트나 이스무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것을 3차원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거를 그 인너 서피스에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시술을 할 때는 안쪽으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부터 얼마나 두꺼운지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트리클로 가면은 벤트리클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2018년에 대만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벤트리클라 컨덕션 시스템을 지금까지는 H룸 했잖아요. 벤트리클 따로 강의합니다. 벤트리클라 타키카디아라는 것은 이건 죽는 병이에요. 아니 뭐 죽을 병. 그러니까 벤트리클라 타키카디아는 HL 타키카디아와는 달리 QRS 컴플렉스가 넓은 거죠.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스번들 이하의 컨덕션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벤트리클라 타키카디아는 서든 데스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벤트리클라 타키카디아가 있으면 ICD라는 것을 집어넣죠. 그 카디악 그
카디오 버전하는, 그러니까 그 DC 쇼크를 해서 심장을 이제 원위치시키는 게 그 AED 아닙니까? AED 디바이스를 여기저기 이제 설치해 놓고 심장이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 되면은 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한 그 사태가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자주 생기는 사람은 아예 몸속에 ICD 디바이스를 달고 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이런 AED라는 디바이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VT가 어떻게 생기고 어디에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라이트 에이트림이고요. 라이트 에이트림이고 라이트 벤트리클이고 코로나리 사이너스고 포사 오발리스고, 요게 테베지안 밸브고 유스테키안 밸브고, 여기에 AV 노드가 있고 트라이코스피드 밸브 세프탈 리플렉트가 있고 멤브라노 septum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카디올로지스트한테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도 병리의사는 어떻게 보면 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부검이 많지는 않더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라이트 벤트리클이고요. 레프트 벤트리클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트랄 밸브는 트라코스피드 밸브와 달리 septum에 붙어 있지 않고 프리월 쪽에 있고, 두 개의 커다란 파필라리 머슬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멤버럴 septum이고 에올틱 밸브입니다. 요거를 에올토 마이트랄 파이브러스 컨티뉴이티라고 부르죠. 요 두 사이가 딱 붙어 있다고 해서, 아까 그 라이트 사이드는 트라이코스피드 밸브와 풀모닉 밸브 사이에는 머슬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보면은 그 사이에 머슬이 없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반대편에서 불을 켜가지고 밝은 빛이 반대편에서 오도록 해서, 즉 트랜스 일루미네이션에서 이 부분이 얇다는 것을 이제 빛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컨덕션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이해시키고 증명하고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아까 이제 포사 오발리스 있고 코로나리 사이너스 있고 트라이코스피드 밸브 있고 여기 멤브라노 septum이고 AV 노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잘라야지 됩니다. 이걸 자르면 이게 아래쪽은 벤트리큘러 septum이지만 위쪽은 atrial septum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트라이코스피드 밸브 건너편에 마이트랄 밸브 있고, 그 다음에 에올타가 또 그 사이에 끼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그 스트럭처가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트랄 밸브와 트라이코스피드 밸브가 요만큼 높이 차이로 피버팅 하고 있고, 여기에 벤트리큘러 septum이고 여기에 atrial septum이고, 여기에 앞으로 와서 멤브라노 septum이라는 스트럭처가 이렇게 되면은 이 atrial ventricular, right atrium이 left ventricular 가는 이런 멤브라노 septum이 생기다가 이런 interventricular 멤브라노 septum, 이거는 interventricular 멤브라노 septum이죠. 여기 이제 aortic valve가 여기 있으니까 aortic valve, mitral valve 그렇습니다. 여기 트라이코스피드 valve. 그래서 요거는 right atrium으로부터 left ventricle, right ventricle로부터 left ventricle, interventricular, atrioventricular membrane. 아무튼 뭐 이런 그 아나토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히스번들이 지나가고 여기에 AV 노드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요 키 스트럭처를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 그 히스번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 밑에 이제 레프트 번들, 라이트 번들이 이제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그로스 아나토미와 히스톨로지를 통해서 실제적인 그걸 보여주면, 라이트 에이트림이 여기 있고, 이게 이제 AV 노드가 이만큼 있습니다. AV 노드. 그 다음에 이게 atrial 머슬이고, AV 노드가 이런 스트럭처가 있는데, 결국 AV 노드라는 것, 사이너스 노드라는 컨덕션 티슈라는 것은 그 조금 더 그 특별한 마이오카디움인데, 스페셜라이즈드 티슈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마이오카디움으로서 오토메스티시티가 있고 남들보다 일찍 액션 포텐셜을 낼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보통 마이오카디움은
반응에 충실한 반면 얘네들은 스스로 일을 해내는 그런 이를테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중생들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일을 저질러야만 되는 것이 이 노달 티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 중에서 이 여러 가지 이게 결국 하나 무수히 많은 세포의 집단이잖아요. 얘네들이 모두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 줘야지만 그 에너지가 합해져서 전기적으로 컨덕션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참 그 조물주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그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트리클로 오면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히스번들이 여기 이제 히스번들이 이렇게 있고 히스번들이 레프트 번들 브랜치, 레프트 번들과 라이트 번들이 나오는데 레프트 번들은 이렇게 서브 엔도카디움으로 이렇게 히스톨로지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 번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다음에 라이트 번들은 인트라 마이오카디얼 코스로 해서 여기에 이제 라이트 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풀킨제 파이버가 또 있잖아요. 풀킨제 파이버는 이제 컨덕션 티슈의 디스탈 파트에 있는 이제 6번 이런 데가 풀킨제 파이버 있는 데인데 이런 것들. 사람의 풀킨제 파이버는 참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헌을 찾아보면 타와라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으로서 1903년 그 시절에 비류한테 가서 독일에 가서 이제 AB노드를 발견한 사람이 타와라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풀킨제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 그 레프트 번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풀킨제 네트워크 이렇게 형성된다. 그리고 이 풀킨제 네트워크를 비주얼라이즈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그 옛날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요즘은 이 부정맥의 원인이 풀킨제 파이버가 원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가서 거기를 에블레이션 하려니까 풀킨제를 이제 다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펄스 텐던이라고 하는 그 스트럭처 안에 이제 풀킨제 파이버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사진들이고, 요거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웅글레이트, 그러니까 말이나 소, 염소, 이제 말발굽이 있는 동물들의 풀킨제 파이버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저 역시 남들 하는 거 못할 이유가 없어서 염소 심장을 구해서 풀킨제 파이버를 조사해보고 그랬습니다. 염소의 풀킨제 파이버는 좀 여러분들 그 여기에 있는 이런 스트럭처가 풀킨제 파이버인데 이거를 OCT라는 테크닉으로 옵티컬 코헤런스 마이크로스코프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안과에서 그 안저 검사를 할 때 OCT를 씁니다. 옵티컬 코헤런스 토모그래피 그거는 이제 그 빛을 가지고 토모그래피 하는 거인데 초음파하고는 좀 달리 그 초음파는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 표면에 있는 구조를 탄젠셜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풀킨제 파이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그 염소에서의 풀킨제 파이버를 보려고 이렇게 히스톨로지를 가지고 스타디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새로운 것이 발견된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것, 나만 아는 것이 이제 하나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에서는 이 마이트랄 밸브가 있고 코로나리 아터리가 있고 그러면 여기가 멤브라노 septum이어야 되거든요. 멤브라노 septum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사람은 이 부분이 파이브로스 티슈로 대치돼서 멤브라노 septum이 됐지만 이 양에서는 이 머스큘러 티슈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여기에 그 에올타가 있고 에이트랄 월이 있고 벤트리큘러 월이 있고 여기에 그 레프트 번들이 있고 라이트 번들이 있고 그런데 요만큼의 티슈가 애디셔널하게 있는 게 이제 웅글레이트들의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여기가 이제 없어지고 파이브로스 티슈가 되면은 멤브라노 septum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 남들은 별로 안 재밌어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이제 풀킨제 파이버들이거든요. 풀킨제 이건 마이오카디움이고 풀킨제는 이렇게 그 속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풀킨제가 1800년대 풀킨제가 이것을 기술할 때
어떻게 기술했냐면 이걸 카틸리지라 그래 생각했어요. 심장에 카틸리지가 있다. 우리가 이제 콘드로사이트를 알잖아요. 콘드로사이트 같은 것이 심장 안에 있다 한 것이 풀킨제 파이버의 처음 기술된 내용입니다. 아무튼 사이토플라즘이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나토미를 가지고 이제 VT를 보는데 VT 중에서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라는 것은 마이오카드 인팍션, 마이오카드 인팍션 때문에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생길 수 있잖아요. 47분이군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가 없는 환자는 심장은 멀쩡한데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있는 환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생기냐면 right ventricular outflow 트랙에 많이 생기고 파필라리 머슬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는데 에올타가 있고 폴모너리 아트리가 있고 이 부분에서 많이 생긴다고 돼 있거든요. 그 타키카디아가. 그래서 보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다가 테이퍼링돼서 머슬이 있다 없다 하는 이런, 결국 여기도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 집권적인 그 컨덕션 시스템에서 되기 쉬운 이런 데서 abnormal triggering activity가 생긴다는 것은 펄모나리 베인이나 코로나리 사이너스나 right ventricular outflow나 똑같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이런 데서 이제 전기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아노말리냐? 아노말리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있는 현상인데 날씨가 안 좋을 때 번개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환자가 어떤 염증 상황이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 여기서 전기적인 자극을 일으켜서 이 자극이 벤트리큘러 컨덕션을 일으키니까 히스번드를 통한 정상적인 컨덕션과 충돌을 해서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이제 에블레이션 하면은 이제 그런 게 멎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블레이션 하더라도 여기만 딱 집어서 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이제 넉넉하게 해서 그 암에서 리섹션 마진을 남기고 수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HL 머슬에서도 그런 그 스트럭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보고 풀킨제 파이버도 좀 보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중에서 여기에 그 어떤 경우에는 이 심장 컨덕션 시스템에 어떤 병변이 있는 경우도 이제 발견해서 하게 됩니다. 그다음 마이오카드 인파크트로 가서 마이오카드 인파크트 환자는 어떻게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가 일어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마이오카드 인파크트는 마이오카디움 중에 일부가 죽은 거잖아요. 죽는데 죽으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냐면 마이오카디얼 인파크트거나 스카거나 아무튼 그 어떤 그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으로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쪽과 리엔트리가 여기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파크트나 스카 릴레이티드나 그런 경우를 보면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양 심장을 가지고 코로나리 아트리를 묶어서 인파크트를 만드는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리 아트리가 양에서 이제 인파크트가 생겨서 벤트리큘러 펑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실험을 하고 그게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옛날에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그 양 심장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가능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심장에서 풀킨제 파이버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지 해가지고 보니까 놀랍게도 풀킨제 파이버는 서브 엔도카디움에 있는 풀킨제 파이버나 인트라마이오카디움 풀킨제 파이버나 그대로 살아있고 나머지 마이오카디움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이스케믹 컨디션이 됐을 때 마이오카디움은 우리가 그 사병, 이를테면 병정, 일개미들이라면 얘네들은 죽어도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 이 통신 시스템은 죽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풀킨제 시스템은 이스케미아에 훨씬 더 레지스턴트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버티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커버가 되지만
그 이상 망가졌을 때 마크로 리엔트리, 마이크로 리엔트리가 일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포스트 인플라마토리 스카링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런 그 마이오카디움에 여기저기 스카가 있는 그런 경우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패스웨이가 양쪽으로 생기고, 이게 사코도시스 심장인데, 사코도시스에서도 스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벤트리클 컨덕션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다가 속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리엔트리가 일어나고, 그런 변화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로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혹시 조금 더 관심을 갖다 보면 이러한 심장병으로 사망한 환자들, 그리고 심장병으로 심장을 이식한 환자들을 심장을 어떻게 병리적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심장은 뭐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아나토미를 가지는 오간인데, 그 중에 스페셜라이즈드 컨덕션 티슈라는 것이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이너스 노드, AV 노드, 히스 번들, 랩트 번들, 라이트 번들의 아나토미, 풀킨즈 시스템 등에 대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벤트리클 타키카디아 등 아리스미아가 생기는 조직의 특징은 아웃플로우 트랙이나 파필라리 머슬 등에서 이러한 그 VT가 시작되거나 인팍트, 그다음에 포스트 인플라마토리 스카에서 이런 그 리엔트리 패스웨이가 생기면서 생긴다는 것,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패톨로지스트로서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뭐 잊어버리더라도 그냥 이런 혼자서 재미있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